네, 오늘은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번에 올라왔던 질문들 한번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질문 보면 로그, 당연히 그렇겠죠. 계산하기 어려운 큰 숫자가 되니까 로그라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얘기했고요. 역함수를 봐서 감회가 남다르다. 각도를 더하고 뺀 것뿐만 아니라 곱한 것에 대한 삼각비는 어떻게 될까? 곱한 값에 대한 삼각비? 아, 어차피 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덧셈의 반복이어가지고 그 덧셈을 연속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각공식, 반각공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내가 삼각함수 뒷부분에 대각공식, 반각공식 이런 거를 써놨을 거예요. 가법 정리 다음에 합차에 대한 거 다음에 어디다 놨더라? 이런 식으로 두 배각 공식, 반각 공식 이런 거를 해놨는데 이거 증명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덧셈을 반복하는 그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유도를 해내서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 이거를 같이 보는 게 좋겠구나.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 같이 볼게요. 자, 보면은 네, 로그 이야기했고 정석 푸는데 역삼각함수 부분에서 다시 봐서 감회가 새롭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각도를 더하고 뺀 것뿐만 아니라 곱한 값에 대한 삼각비는 어떻게 될까? 방금 얘기했었는데, 곱이라는 거는 그냥 덧셈의 반복이어가지고, 네, 그 덧셈 공식 이용해가지고 다 유도를 하면 됩니다. 조화수열과 개차수열의 실생활 사용 예시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조화수열은 나타나는 게 뭐 일정하게 증가하는 저항들의 병렬 합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조화수열 일정하게 증가하는 저항과 그리고 확률에선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확률에서 스티커 N개를 모두 모으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몇 회 구매를 해야 하는가 뭐 이런 확률을 구할 때도 쓸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수학적 분석 도구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생활이랑 바로 엮이지는 않습니다. 얘네 둘은. 왜 수열의 정의역은 자연수밖에 없을까? 수열은 자연수뿐만 아니라 정하기 나름이죠. 뭐 분수, 뭐 정수, 무리수, 허수 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소개를 안 했다 뿐이지 그냥 넣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미분에서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얘밖에 없다면 미분에서 나오는 모든 함수는 이걸로 표현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직 안 한 얘기긴 하지만 말이 좀 이상하죠? 미분에서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엑스포넨셜밖에 없으면 당연히 모든 함수는 엑스포넨셜로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뭐라고 쓴 거야? 나오는 함수가 엑스포넨셜 없다면 뭔가 말이 조금 문장이 이상한 것 같네요. 음, 네. 아무튼 미분에서 자신이 나오는 함수는 엑스포넨셜 x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모든 함수는 엑스포넨셜 x가 들어간 꼴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역삼각 함수에서 정의역은 범위가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면 다른 구간을 범위를 할 수도 있는 건가? 네, 1대1 대응만 성립한다면 다른 구간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0부터 2파이 사이에 넣어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겠죠. 굳이 뭐 3파이부터 5파이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1파이부터 플러스 파이 이렇게 어, 정의역을 잡는 게 더 편안하고 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마이너스 3파이부터 마이너스 5파이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정의역을 잡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컴퓨터가 존재하는 세상에 있어 상용 로그의 산업적인 가치가 완전히 없어졌을까? 우리가 로그할 때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인간이 감각을 지수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로그가 여전히 산업적인 거, 뭐 수학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미 한 바 있는 것 같아요. pH 등에 대한 단위가 있지 않나? pH 자체가 단위 아닌가? pH나 데시벨이나 이런 럭스 이런 것들이 단위 아닌가요? 네. 아, 럭스는 좀 애매하고. 네. 아무튼 인간이 느끼는 것에 대한 단위를 이름 붙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름을 붙여가지고 쓰고 있어요. 자연상수의 많은 자연상수가 많은 시기에 사용된다. 복리 개념이 사용되는 것이 많아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복리 개념과 동등하게 작용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많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생물학에서 일정하게 세포가 번식하는 비율이라든가 물리학에서는 방사성 원소가 감소하는 비율이라든가 이것이 순간적으로 이자율을 계속 먹이는 복리와 같아서 이런 자연상수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화학에서 pH를 계산할 때 로그를 사용하는데 로그 말고도 pH를 계산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 pH는 정의 자체가 로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H 계산은 무조건 로그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또 비슷한 질문이 또 있었네요. 네, 자연과 복리가 유사한 형태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각함수가 왜 파동과 형태가 동일할까? 삼각함수가 파동의 형태랑 동일하다기보다는 진동하는 함수 중에 가장 간단한 함수여서 파동을 표현하는 데 써요. 그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진동 표현식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파동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운동을 다룰 때 처음에 등속 운동 다루고 등가속 운동 다루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듯이 삼각함수 파동을 다룰 때에는 가장 간단한 함수로 파동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가장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파동으로 어 파동을 삼각함수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각함수 이퀄 파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삼각함수들의 합으로 아무리 복잡한 파형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로 삼각함수가 활용되고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로그도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처럼 복잡하게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마 수학에서 썼던 거는 미치 10인 로그들일 것 같아요. 자연 로그는 그냥 밑이 자연 상수로 바뀐 것뿐이어가지고 완전 동일하게 복잡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삼각함수의 저성질을 모두 암기해서 사용하나요? 뭐 물리하는 사람들은 삼각함수 덧셈 공식 이런 거 까먹으면은 다시 찾아보아서 다시 유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텐데 수학 시험에서는 저것들을 다 암기해서 써야 될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의 사전 질문에 대한 답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삼각함수는 끄고 오늘은 미분에 대해서 볼 거예요. 네, 미분 디퍼런셜이라고 부르고요. 두 사람이 개별적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라이프니츠예요. 라이프니츠는 어쩌다가 접근을 하게 되냐면 포물선을 연구하던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포물선의 접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혹은 뭐 임의의 곡선에 대한 임의 지점에서 접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수학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1684년에 곡선의 접선을 긋는 관점에서 미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뉴턴이에요. 사실 뉴턴이 더 빨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 사람들 먼저 라이프니츠가 발표를 해버리고 뉴턴이 그거 나도 만들었었는데 옛날에 라고 하면서 누가 만들었냐 누가 먼저냐라는 그런 논쟁이 붙었지만 지금은 이제 동시에 만들었다 독립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경우에는 속도 가속도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니까 이거는 평균 속도잖아요. 이 걸리는 시간 자체를 완전히 줄여버리면 순간적인 속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위치의 그래프라면 이 순간적인 속도의 크기를 알아내는 관점에서 미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물체의 속도 가속도 구할 때 어떤 값의 최소값을 구할 때 변화한 양상을 알고 싶을 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고안을 하였고요. 뉴턴 같은 경우에는 기호 요런 기호로 미분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S를 시간으로 미분한다라는 뉴턴의 표현이에요. 네. 처음에는 라이프니츠의 표현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라이프니츠의 표현은 좀 길어지기 때문에 뉴턴의 표현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썼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뉴턴은 학창 시절에 미적분학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근데 27년 동안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져 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냐면 사실 미분적분을 만들어낸 건 어떤 더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중간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뉴턴은 이 사소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뉴턴의 노트를 본 동료들, 그러니까 헨리 같은 사람들이 이거 발표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뉴턴은 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껍질 정리 다른 방향으로 증명하려다가 발견한 관계인데 뭐 다른 거 하려다가 만유인력 제대로 증명하려다가 발견한 관계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굳이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또 라이프니츠가 발표하고 나서는 이제 우선권 논쟁에 빠져들고 말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 네, 그래서 미분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미분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곡선의 기울기 혹은 속력의 순간 속력을 표현할 방법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분을 배우고 나면 이런 고민의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왜냐하면 정답을 알아버리면 스포일러를 당해버리면 이런 특정 방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포일러를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곡선의 기울기나 순간의 속력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권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계속 진행을 할 건데 개별적으로 고민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줌 회의에서 나가도 괜찮아요. 줌 회의에서 나가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어차피 제가 이거를 영상을 따로 올려주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고민을 좀 해보고 싶다. 생각에 생각의 유희를 즐겨보고 싶다 한 친구들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는 걸 권해요. 한 번쯤, 인생에 한 번쯤 이런 것들 혼자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줄 테니까 나갈 사람들은 빠르게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난 더워서 에어컨 좀 킬게요. 안녕.
네, 저는 에어컨 좀 켜고 왔고요. 네, 고민을 해볼 사람들은 다 나갔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 하나를 드리자면, 어, X제곱의 특정 지점에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고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일반화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A점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A점에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데, 어, 요 기울기는 양옆으로 H만큼 움직이면 요 지점, 이렇게 각각의 지점을 잇는, 어, H분의 요 변화량, 그리고 H분의 요 변화량, 요것을 이용하면 평균적인 기울기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평균적인 기울기에서 이 H에 해당하는 폭을 0에 가깝게 줄여버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울기가 이제 양의 방향에서 왼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순간 기울기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옳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양쪽에서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양의 방향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구해지고요. A보다 왼쪽에 있는 음의 방향에서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함수에서 평균 기울기인데,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정리를 하고, 구체적인 값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네. 이거는 단순하게 A를 빼가지고 H만 남긴 거고요. 이거는 이제 X제곱 함수였으니까, X제곱에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전개해가지고 그냥 없애준 거고, 마지막으로 H 나눠가지고 저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평균 기울기에서 H의 값을 작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살펴볼 거니까, 어, 이 값에서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의 상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양쪽에서 둘 다 2A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 오른쪽에서 다가오든 왼쪽에서 다가오든 그러니까 양의 방향에서 다가오든 음의 방향에서 다가오든 그 순간적인 지점으로 다가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일반화해야겠죠? 일반화한 함수 fx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음. 네, fx에서 a의 지점을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b 빼기 a에다가 여기 함수값 차이만큼 해가지고 이 평균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이 b를 a에 가깝게 다가가게 하면 되겠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b 빼기 a는 델타 x라고 표현을 해요. 델타라는 거는 x의 변화량이라는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접선을 구하는 방안에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에서의 평균 기울기의 크기는 요거잖아요. 평균 기울기의 크기는 요거고 이거를 x의 변화량에 대해서 쓰면 요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 위치의 변화량과 그 순간 속도에 대한 관점에서 보자면 어, 기본적으로 위치라는 건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델타만큼 지났을 때 요 변이 차 여기 F라고 써버렸네. 요거 F 아니고 S예요. 네, 변이 차에다가 거기에 걸린 시간을 나눠주면은 순간이 아니죠.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평균적인 변화율에서 아래 분모에 해당하는 이 친구가 0에 가까워질 정도로 극한을 추구해 보겠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네, 포물선 접선을 구하는 방안에서는 네, 평균 기울기를 극한의 상황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x의 변화량은 델타 x로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y축의 변화량은 델타 y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극한을 취하게 되면 x나 y나 둘 다 0에 가깝게 되잖아요. 그 미소량을 라이프니츠는 dx와 dy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dx와 dy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도의 관점에서 봐도 네, 변이를 나타내는 함수 f라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f보다는 이렇게 다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이에 대한 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위랑 좀 표현을 맞춰서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델타 t 마이너스 s t 위에 분자를 요걸로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은 델타 t나 델타 s나 거의 0에 가까워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미소량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라이프니츠의 방법이고 이렇게 점 찍는 거는 뉴턴의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야기했던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의 차와 그 아래의 그 뭐랄까 원인이 되는 어떤 값의 변화량을 살펴보는데 그거의 극한값을 살펴보는 것을 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충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로만 알아가시면 되겠고요. 자주 쓰이는 함수들이 어떻게 미분이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런 미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왜 얘네들을 살피냐면, 기본 값들에 대한 미분들을 살펴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곱한 값이라든가, 뭐, 상수배라든가, 아니면 함수들끼리 곱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의 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런 함수들을 미분한 것들을 외워놓고 그 외워둔 공식의 조합으로 미분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x의 n승의 미분, n제곱의 미분 이런 함수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미분값을 알아두면 좋을 거다라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있었을 겁니다. 자, 미분을 구한다는 건 요 값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함수값을 풀어내면은 h분의 x n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려집니다. 네. 근데 이것들 x 플러스 h의 n제곱 이거는 전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개를 한 게 이 아래의 모습이에요. n제곱이니까 x의 n제곱 그리고 n 곱하기 x n-1제곱에다가 h 곱한 거 이런 식으로 규칙성을 갖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전개하는 거 하면서 많이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로 빼는데 결과적으로 얘네 둘은 날아가고 나머지 친구들이 남겠죠. 나머지 친구들이 어, 남아서 정리할 수 있는데 H가 있는 부분과 H가 없는 부분으로 합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H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는 H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면 여기는 H가 없기 때문에 그냥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부분은 H가 들어가 있잖아요. H가 곱해져 있잖아요. 근데 H가 0이 되는 어디 갔지?
예, 여기서는 h가 0이 되는 극한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0으로 날아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의 n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n 곱하기 x n-1 이렇게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냥 n을 하나 내리고 차수가 하나 낮아지더라.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0과 1과 -1은 종종 예외가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n이 0이라면 그냥 상수잖아요. 상수 C잖아요. 어, 상수 C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논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지? 상수 C가 되면은 어차피 그냥 H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C 빼기 C여가지고 그냥 0이라고 변화량이 없다. 기울기가 없죠, 상수면은. 그렇게 두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n에다가 그냥 0 넣으면 되니까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n이 1이라면 어떻게 될까? 1이라면 어, 극한값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되고 1이라면 최종적으로 도함수가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어주면 n은 1이고 곱하기 x의 0제곱이잖아요. 그냥 1이니까 네,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요 전개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지수가 0이 될 때까지 전개해가지고 찾는 건데 애시당초 지수가 0보다 작아버리면 이게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극한값을 살펴보면 단순히 계산을 해가지고 보면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h가 0이 되는 상황을 볼 거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음수인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의문이 드는 게 얘네가 정수 형태가 아니라 분수 형태라면 요거를 그대로 써도 되나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n이 어떤 형태든 요 관계식은 항상 성립을 합니다. 네, 이거를 근데 증명을 하려면 나중에 좀 미분의 연쇄 법칙 같은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x의 n제곱은 미분하면 n 곱하기 x n-1이 되더라.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삼각함수의 미분 살펴보면 요 친구를 구하면 됩니다. 요 친구를 구하면 되는데 x 플러스 h니까 우리 삼각함수의 가법 정리 써가지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사코코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 사인 x를 공통적으로 갖는 친구들끼리 묶어보고 나머지 것들을 살펴보면 예, 어차피 이 사인 x도 혼자 놓을 수는 없을 테니까 이렇게 엮어서 살펴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항이 나옵니다. 하나,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럼 각각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떤 식으로 봐야 할까 되게 난감합니다만 일단은 이 앞부분에는 h분의 코사인 h가 아니야. h분의 코사인 h가 아니라 뒷부분부터 볼게요. 뒷부분에 보면은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h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부터 살펴야 해요. 이 친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살펴보면 그림을 그려서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봤을 때 이 sin x라는 값은 부채꼴을 통해서 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뽑아내냐면 AOB는 요만큼의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넓이에서 sin x가 엮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이 호를 이루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라디안 할 때 얘기했지만 2분의 1 r제곱 곱하기 그 각도의 크기예요.
그리고 요 가장 큰 삼각형에 해당하는 요 친구는 탄젠트랑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죠? 대충 이렇게 탄젠트랑 엮여 있어요. 네. 그림을 보면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 h분의 sin h 형태의 식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뽑아낼 수 있어서 이렇게 해보긴 했지만 뭔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상한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하한에 대한 정보가 여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양변을 x분의 사인으로 다시 나눠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 얘의 역은 얘를 그냥 분자 분모를 뒤집은 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근데 x가 0에 가까워질 때 코사인 x는 각도가 0에 가까워지니까 코사인 s가 음, 코사인 x가 1로 가까워진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h분의 sin h는 1이구나 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거 볼 거예요, 이제. 이 앞에 거 보면은 h분의 코사인 h 빼기 1,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보면 h는 어차피 0으로 수렴을 해버리고 이 위에 있는 분자도 0으로 수렴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요 결과를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 친구 분자 분모의 요 친구를 더해 가지고 제곱형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곱해서 코사인 제곱을 뽑아내요. 코사인 제곱을 뽑아내면 이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 형태로 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요걸 얻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 요거는 1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sin h를 h가 0이 되는 극한으로 보내버리면 이 친구가 0으로 변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보내면 얘가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는 0이 된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것들을 다시 위로 가져가서 대입을 해보면 이 친구들은 0 플러스 코사인 x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친구는 0이 됐고 이렇게 sin h를 h로 나눈 것의 극한은 1이 됐으니까 코사인 x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sin x를 미분을 하면은 코사인 x가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노가다하긴 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 이어서 코사인의 미분을 살펴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네, 요거를 얻어내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가법 정리 이용해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코코사사 마이너스죠? 네, 이렇게 되고, 얘 혼자 놀고 있으니까 H 없이 혼자 놀고 있으니까 같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네, 그러면 H 없이 혼자 논다고 왜 만들어줬냐면 H분의 코사인 X H가 0이 되면은 이 친구가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엮어놔가지고 살펴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H분의 코사인 H 빼기 1, 이 친구는 0이라는 거를 얻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1이라는 걸 아까 얻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코사인 x를 미분한 것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단순 노가다예요, 노가다. 네, 앞에서 얻었던 것들을 이용한 그냥 노가다입니다. 네, 그리고 로그의 미분.
네, 이 친구를 미분해 볼 거예요. A를 미치로 하고 있는 로그 X를 미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로그는 이거를 참 더하기 빼기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얘네들이 곱셈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결화 해보면 이런 식으로 X 나눈 걸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H가 나누어지니까 이것은 다시 지수를 H 제곱근 하는 걸로 정리가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익숙합니다. 왜 익숙하냐면 요거랑 엮여요. 이거 자연상수죠, 자연상수. 네. 자연상수가 더 뒤에 나왔지만 앞에서 소개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네. 자연상수랑 이렇게 엮여가지고 어 자연상수 꼴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x분의 h고 여기는 그냥 h분의 1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 분자분모의 분자분모의 x로 나눠줍니다. 아니 분자분모를 x 나눠준다고 하면 애매하고 x 곱하기 x분의 1을 곱해준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네. 근데 이 친구의 극한은 결과적으로 자연상수 2로 전환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은데 요렇게만 마무리해도 괜찮은데 밑이 2인 로그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X를 미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더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ln2는 1이 돼버리니까 ln2는 1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편한 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속으로 lnx의 미분은 위식에서 a를 2로 치환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건 아까 전에는 x의 n제곱 이걸 봤는데 이번에는 a의 x제곱일 때 미분이 어떻게 될까를 살펴볼 거예요. 네. 살펴보면 이 친구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얘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또 새로운 형태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살펴보지를 않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음,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여기서 어, x x를 델타 x만큼 옮겨주면 y도 델타 y만큼 바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해주는 시도를 아마 이거 말고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조작이 훌륭했던 뭐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조작만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네. 근데 y는 델타 y는 로그 안에 있으니까 빼는 게 굉장히 애매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델타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델타 x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y는 A의 x제곱 요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함수였잖아요. 예. 근데 요런 관계에 있으므로 x 대신 요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로그로 엮여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니까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음. 근데 미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리미트 해가지고 델타 x분의 델타 y 요거의 극한을 보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자체에다가 델타 y로 나눠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풀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근데 또 로그 안에 있는 미지수는 y분의 델타 y인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자연상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연상수의 형태에 맞게 또 고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양변에 y분의 1 곱하기 y 요거를 곱해줘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최종적으로 델타 y분의 델타 x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극한값이잖아요. 극한값인데 극한값인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분모에 있는 극한값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을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얘는 그냥 어, 자연상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dy분의 dx는 y분의 1 곱하기 로그 a를 위치로 하는 자연상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dx분의 dy이기 때문에 쟤네들을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근데 y는 또 아까 전에 처음 시작했던 게 a분의 x이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으로 다 고쳐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도함수를 제대로 찾아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고쳐주면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거꾸로 이런 형태의 극한은 LNA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요거 자체를 그냥 어떻게든 풀어내보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a h 제곱 마이너스 1을 요 t로 치환을 해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럼 t로 치환을 하면은 어 그냥 이 분자는 그 t로 쓰면 되지만 분모는 어떻게 써야 될까 되게 애매하죠. 근데 ah는 t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양변에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씌우면 t 플러스 1이 h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요거를 h에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아래 모양이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똑같이 뭔가 비슷한 형태의 식이 나오죠? 네, 자연상수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구나 해서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봤는데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상수에다가 x 곱한 거 미분 한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ax의 미분이 ax의 미분이 ax ln a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ex의 미분은 a 대신에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ln 2니까 이 친구는 1이니까 그냥 얘만 남게 됩니다. 네. 신기하게도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미분을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고 다니셔야 해요. 미분을 하신다면 요것들을 외우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10시 50분이 되었는데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미분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제 미분이, 기본적으로 주요한 함수들이 저렇게 미분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보려면 여러 가지, 뭐, 가환이라든가 합차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살펴보면, 어, 상수의 미분은 당연히 0이고요. 변화량이 없으니까요. 어떤 함수에서 상수를 곱한 그런 미분은 일반적인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면 단순히 C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 너무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함수가 합쳐진 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두 함수가 합쳐진 거는 요거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구하면 되는 건데 순서만 바꾸면 왼쪽은 F에 대한 미분, 오른쪽은 G에 대한 미분을 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같이 네, 개별 함수에 대한 합으로 개별 함수의 미분에 대한 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마이너스도 당연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도 그냥 앞에다 마이너스 붙인 것 뿐이어가지고 그냥 네, 똑같이 덧셈 뺄셈 둘 다 똑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곱이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f와 g라는 함수를 곱한 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F 미분한 거에다가 G를 곱하고 F에다가 G 미분한 거를 곱한 걸 더해주면 됩니다. 네. 좀 식이 복잡해지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수 곱한 거의 미분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요거를 구하면 됩니다. 요거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은 결국 개별 함수의 미분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을 그렇게 변경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음, 그래서 이 친구를 더합니다. 이 친구를 이용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해주고 해가지고 어 요거에 대한 차 뭐야 F에 대한 차를 구하고 이 뒤에 걸 이용해가지고 G에 대한 차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색깔을 다르게 왼쪽에 대한 거는 어차피 H는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예, F 미분한 거에다가 어차피 이 G는 똑같은 거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fx가 양쪽에 있으니까 얘를 그냥 곱하기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G에 대한 미분만 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네,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똑같이 쓴 겁니다. 똑같이 쓴 건데 거기다가 괄호를 좀 더 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지, 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언젠가 해놓고 괄호를 만들어 놓고 지워야지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위에 걸 안 지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아무리 많은 곱의 형태라도 이런 규칙을 가질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단순히 어, 이 가운데 있는 더하기 빼기를 해주면서 다 정리를 하면 되니까 단순히 아무리 복잡한 곱의 미분이어도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조금 더러워지긴 하지만 할 수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거는 나누기 형태일 때 어떻게 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형태라는 건 이 친구를 구하면 되겠죠. 이 친구를 구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F의 미분이든 G의 미분이든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을 해볼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 이 어, 위에 있는 분자식은 위에 거랑 되게 비슷하죠? 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위에서 곱에서 살펴봤던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요 친구들을
정리를 해줘요. 이 친구들을 빼고 더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G가 일정하니까 G 빼고 F에 대한 걸로 정리가 될 것이고 뒤에 거는 FX가 일정하니까 G에 대한 걸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괄호가 없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살펴보면 F에 대한 걸로 F의 미분 그리고 곱하기 G의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 F 빼고 여기는 G의 미분에 대한 것들이 되죠. 그리고 분모에는 처리하지 못한 얘네들이 남아 있고요. 근데 어차피 H를 0으로 보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얘는 GX, 얘도 결국 GX가 되기 때문에 아래 분모에는 GX 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 위에 걸 보면은 아까 살펴봤지만 F 미분 곱하기 GX고요. 그리고 GX 미분 곱하기 F 한 걸 빼준 값이 됩니다. 그래서 곱할 때는 이런 형태였지만 나누기 형태일 때는 이런 식으로 빼낼 수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기에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얘도 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물리보다는 수학에서 이제 수학 시험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학 시험을 위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분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곳에서 미분을 적용해 보려고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역함수도 미분이 된다. 뭐 역함수는 결국 y랑 dy와 dx를 그냥 뒤집은 형태가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함수들도 굉장히 많은 형태가 있잖아요. 어, 합성형 함수를 여러분들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의 변수가 g인데 g의 변수가 x라는 뜻이에요. 네. 이런 것도 미분이 될까? 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친구를 미분할 건데 이 친구를 미분할 건데 미분의 최초식은 이것이 될 겁니다. 미분의 최초식이. 네. 그러면은 f의 변수가 요런 친구이기 때문에 f의 변수가 요런 친구이기 때문에 분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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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이 f에 대한 거는 f 미분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분모에다가 놨으니까 분자에다가 이걸 또 곱해야겠죠. 그래서 앞부분은 f의 미분인데 g를 품고 있는 미분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그냥 단순하게 g의 미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풀었으면 결국에는 원하는 거는 dx분의 dy인데 풀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풀어내면 되겠구나. 연쇄적으로 반복해가지고 미분을 수행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예시를 바로 아래다 놨어요. 네, 조합으로. 원래는 우리가 AX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렇게 AX와 sin X가 조합된 함수들 이런 복잡한 함수들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걸 대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볼게요. 어, dx분의 dx분의 dy는 du분의 dy 곱하기 dx분의 du가 되겠죠. y는 최종적인 함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u는 sin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빼내면 AX를 미분한 것은 AX를 미분한 것은 AX하고 LNA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X 대신 X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A의 U제곱을 미분하면 AU 곱하기 LNU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U를 다시 사인으로 고쳐줘야 돼요. A 사인 X 곱하기 LN 사인 X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 dx분의 d 사인 x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코사인이라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코사인 x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x를 곱해주면 돼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연쇄적으로 미분을 해줌으로써 복잡한 함수들의 합성함수들의 미분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이 이게 맞겠지? 네, 점검해 보세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AX를 엑스포넨셜 X로 표현을 하게 되면 미분할 때 얘가 그대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돼요. 한번 볼게요. 네, 이 친구를 미분을 할 건데 이 친구 대신 엑스포넨셜 X 이런 XLNA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쓰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연쇄 법칙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요게 나오고요. 어차피 값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그리고 뒤에 거는 LNA가 나오니까 그냥 앞에 거 그대로 쓰고 앞에 이렇게 해서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LNA 뽑아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성함수에 대한 것들 쓸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상황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2학기 때 미분과 적분을 수학 시간에 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미리 문제집 같은 것들 좀 풀어보면서 예시를 접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매개 변수 함수의 미분. x가 y랑 바로 연동이 되고 y도 x랑 바로 연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일반화하면 이 두 함수를 또 새로운 변수인 t에 대한 함수로 변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에 대한 미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마치 대수처럼 다루어가지고 어, t에 대한 미분 비율로 dx분의 dy를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예시로 여기 아래에 놨어요. x가 t로 표현되고 y도 t로 표현될 때 물론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x와 y 엮어가지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이걸 구하고자 한다면 굳이 일일이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안 해놨는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x 프라임 x'은 xt를 미분한 건 t의 세제곱 미분이니까 2t 제곱이 되겠고요. 2 곱하기 2의 이거 제곱이니까 2t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플러스 0입니다. 왜냐하면 상수 미분은 0이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미분 더한 함수들의 미분은 따로따로 이렇게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t 제곱 플러스 4t가 x의 t에 대한 미분이 될 겁니다. y의 경우에는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t 세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그죠?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이죠. 그래서 dx분의 dy는 x 프라임 대 y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주고 그럼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고 아 잘못했네. 그냥 차근차근 다 써봅시다. 2t t세제곱분의 1 요거를 2t 제곱 플러스 4t 이런 관계가 될 것이고요. 요거 넣으면 마이너스 빼고 t 제곱 플러스 2t 그리고 1 하고 t 세제곱분의 1이 남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네, 어,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분의 1. 아이고. y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y분의 1 요걸 해가지고 t 값을 x에 대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어 여기서 y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x로 미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땐 매개변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 매개변수 자체적으로 이렇게 미분을 해도 괜찮더라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번 미분하는 걸 살펴봤는데 어, 두 번 미분할 수도 있고 세 번 미분할 수도 있고 계속 반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미분한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분 기호에다가 계속 이거 반복적으로 작성을 하면은 미분 여러 번 미분하겠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미분하겠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제 뭐 극값 판정 뭐 이런 것들로 났는데 어 이것도 은근 많이 쓰입니다. 살펴볼게요. 일계도 함수를 해서 그러니까 미분을 한 번을 해가지고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으면 어딘가에 극값이겠구나. 어, 여기는 최대값, 여기는 최소값 어딘가에 뭐 물론 전체에 대해서 최대와 전체에 대해서 최소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극값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극값을 찾을 수 있겠다. 근데 얘가 최대가 되는 극값인지 최소에 해당하는 극값인지가 알 수가 없죠. 이걸 판정하기 위해서 보통 이계도 함수를 많이 씁니다. 네. 일단 1계도 함수를 통해서 극값을 찾아내고 2계도 함수를 통해서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작으면 극대점이고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면 극소점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 미분했는데 0보다 작다는 건 기울기의 변화량 자체가 0보다 작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울기가 점점 감소. 반대로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점점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극대값을 갖게 되고요.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0을 찍은 거니까 극소값을 갖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대와 극소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역삼각 함수나 이런저런 것들도 미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쓸 거고요. 물리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쓴다기보다는 물론 쉬운 것들은 외워서 쓰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적분표나 이런 것들 봐가지고 그냥 계산해서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리보다는 수학에서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물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줘요. 아, 미분 관계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수학에서는 이거를 증명하라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놨습니다. 쌍곡선 함수 미분, 뭐 어쩌고저쩌고 미분 이런저런 걸 놨지만 이런 것들 물리에서는 일부러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수학에서 남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워가지고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로피탈 정리도 이것도 물리에서 쓴다기보다는 수학에서 더 이론적으로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분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미분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 어,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구한 다음에 이 사이를 0으로 수렴시킨다는 그 아이디어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함수들의 미분을 계산을 해봤잖아요. 요 표, 네.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n-1제곱 이런 함수가 나온다. 이런 표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할 겁니다. 요 표와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미분의 합차 성질 그리고 곱의 미분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합성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만나게 되겠지만 A의 아까 전에 나왔던 이런 것들 A의 sin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나 뭐 아니면 어 ln x의 ln sin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전략으로 풀어내는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이 있는 사람들 남아서 더 해주시면 좋고, 뭐 굳이 남아서 할 만한 질문은 아니다 라는 친구들은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이어서 연달아 올려놨어요. 이걸 어디 갔냐? 여기다 올려놨고요. 민준이랑 상혁이가 저번 과제를 안 했는데 여기다가 3차시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네. 읽음 상태, 제출 상태 초기화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또 남은 시간 동안 12시까지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작성하기 어려운 질문이다라면 여기 남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셔도 좋고요.